안녕하십니까. 암의 사업하는 서혜경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이섬유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여겨졌던 식이섬유가 아일랜드 출신 외과의사 데니스 버킷에 의해서 현대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 알려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식이섬유 하면 변비를 예방하거나 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정도로 알고 계셔서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식이섬유의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식이섬유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 두 번째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식이섬유는 크게 네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두 번째는 비만을 예방한다. 세 번째는 혈당을 조절한다. 네 번째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해서 식이섬유의 어떤 기능들이 이런 기능들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선 불용성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통곡물이나 또는 야채나 과일의 껍질 부분에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딱 듣기만 해도 거친 느낌이 들고 까칠까칠한 느낌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거친 식이섬유가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여러분들 음식 씹으실 때 좀 거칠고 끝까지 씹혀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 불용성 식이섬유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오면 위장을 통과하고 소장을 통과하고 대장을 통과하고 변이 돼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전혀 소화되지 않고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식이섬유가 가장 빛을 발하는 공간은 바로 대장입니다. 대장에서 불용성 식이섬유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덩어리와 물은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수분은 대장벽을 통해서 다시 재흡수되고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덩어리와 일부의 수분은 변을 만들어서 밖으로 배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변을 만드는 핵이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용성 식이섬유가 없으면 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솜사탕 만드는 거 보셨죠? 솜사탕 만들 때 보면 커다란 통돌이 통에 설탕을 한 숟갈 붓고 통돌이가 막 돌기 시작하면 그 날리는 설탕가루가 나무젓가락에 들러붙기 시작하면서 커다란 소뭉지처럼 변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나무젓가락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대장에서 불용성 식이섬유의 역할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덩어리가 들러붙기 시작하고 그 불용성 식이섬유는 또한 장벽을 자극해서 장에 들러붙어 있는 숙변들을 우수수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떨어진 숙변들도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에 들러붙어서 변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 많은 변의 양은 장벽의 힘에 의해서 밀려나서 바로 변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불용성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대장에 도착하여 변의 부피를 키우고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도 줄이고 대변량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장 속의 노폐물들은 싹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를 장벽을 청소하는 수세미라고도 하고 장의 청소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불용성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장벽에
숙변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또 변이 오랫동안 장 내에 머물게 되면 그 독소는 그대로 대장벽을 타고 간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은 그런 독소들을 해독해야 하는 우리 몸의 최대 해독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간의 입장에서 보면 소장에서 올라오는 음식물 독소도 해독해야 되고 간에서 올라오는 대장 독소도 해독해야 되면 간은 정말 지칠 대로 지치게 돼서 더 이상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최대 화학 공장인 간의 기능 저하는 곧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비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솜사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그 솜사탕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탕을 부었는데 나무젓가락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탕이 돌다가 도로 그 통돌이 벽에 다시 가서 들러붙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그 나무젓가락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없다면 우리 몸의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덩어리는 바로 대장벽에 그대로 들러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을 괴롭히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도 드렸지만 그 전에 무엇보다 대장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큰 원인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대장에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독소들은 가스를 만들면서 대장 개실증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근육을 약화시켜서 치질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독소들이 모여서 또 혹이 돼서 용종이 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대장 질환들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장암의 원인,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은 대장의 염증이라든가 대장의 용종이 일으키는 원인이 90%라고 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률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대장암입니다. 왜 이렇게 대장암 증가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식탁에서 거친 음식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현대인들에게 변을 시원하게 잘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변을 시원하게 잘 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잘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수용성 식이섬유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야채, 과일, 해조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도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을 흡착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변에 함유가 되면 변이 부드럽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이섬유는 개를 형성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위장관을 통과하면서 많은 수분을 흡수하면서 바로 끈적끈적한 개를 형성하는데요. 그 개의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자주 갖고 놀던 그 액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바로 맞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겔은 위장에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량이 줄어든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이 겔은 우리 몸의 뱃살이라 불리는 복부 내장 지방의 원료가 되는 포도당을 흡수하여 소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하여 혈중 포도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혈중 잉여 포도당이 저장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예방합니다. 또한 이 겔은 콜레스테롤을 흡수하여 배설합니다. 이로 인해 비만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겔은 소장을 통과할 때 소장에서 소화된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은 혈액 내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혈액 내의 혈당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오게 되면 그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인슐린 호르몬은 그 혈당을 세포로 이동시켜서 바로 에너지 대사에 쓰이게 하는 운반책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그 호르몬은 췌장에서 분비됩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는데 수시로 자주 혈당의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췌장에서는 갑자기 인슐린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게 되면 췌장은 지치게 되면 더 이상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인슐린을 생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혈액 내에 있는 혈당은 세포 안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혈액을 타고 이동하다가 콩팥을 거쳐서 소변으로 빠지게 됩니다. 소변의 당의 수치가 높은 병을 저희는 당뇨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혈액 내에 넘쳐나는 이 당이 적혈구 찌꺼기와 결합이 되면서 바로 당화혈색소라는 혈전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혈전은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막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과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 세포들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포들은 생명력을 잃고 점점 썩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괴사라든가 당뇨성 실명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은 우리 몸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요. 이렇게 무서운 당뇨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한 명꼴로 당뇨병 환자라고 하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개를 형성해 포도당을 잡고 소장을 통과하면서 소장을 육모벽으로 서서히 포도당을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일이 없고 인슐린이 무리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췌장이 무리할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당뇨를 예방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식이섬유 부족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개를 형성하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중요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일단 소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감소시키고 또한 소장에서 담즙산과 결합하여 병과 함께 배설시켜 버립니다. 담즙산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면 담즙산은 간에서 생산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물질입니다. 담즙산의 역할은 우리가 지방을 먹게 되면 그 지방을 잘게 분해해서 소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담즙산은 그 역할을 마치면 대장으로 내려와서 대장벽에서 다시 재흡수돼서 간에 가서 재활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개를 형성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담즙산을 만나게 되면 그 담즙산을 흡착해서 대장까지 끌고 내려가서 그대로 변으로 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간에는 담즙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은 새롭게 다시 담즙산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담즙산을 만드는 원료가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쓸데없는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액의 죽은 적혈구 시체 빌리루빈, 그리고 간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해독한 해독 찌꺼기들을 모아서 담즙산을 만들기 때문에 간에서 담즙산을 재생산할수록 우리 혈액은 깨끗해지고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식이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아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식이섬유의 물리적 기능, 위장, 소장, 대장을 통과하면서 진행되는 물리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고요. 식이섬유의 놀라운 화학적 기능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식이섬유의 놀라운 화학적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